어, 뭐 어떤 어제 나스닥과 그 다음에 환율은 어제도 얘기 드렸다시피 나스닥은 항상 얘기 드리고 있는 지점을 아직은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과연 지지를 해주고 이 중심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올 수 있을지를 봐야 하고요. 사실상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환율이에요. 환율이 이 박스 구간, 이 횡보 구간을 뚫어내고 올라갈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모습만 봤을 때는 좋지 않다.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 좋지 않기 때문에 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율과 어쨌든 나스닥의 모습이 좋지 않으면 비트도 좋지 않거든요. 사실 아니야 다를까 저희가 이제 비트를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어, 이쪽부터 비트의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줄이시라 얘기 드렸었고 31선까지 조정은 나온다고 얘기 드렸어요. 무조건 여기 한 번은 터치하고 간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터치뿐만 아니라 이탈까지 나왔습니다. 이대로 종가를 마감하게 되면 실은 한 번은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단 비중을 많이 줄였으면은 상관없는데 어쨌든 한 번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한 번은 조금은 이제 흐름이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분할 익절을 했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도지를 여기서 익절했다. 이 자리가 왔어요. 도지가. 그죠? 여기서 샀는데 여기 왔어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미 한번 여기서 부분 익절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해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한 번은 정리라고 가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음, 뭐 저희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분할 이철했으면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자리들이요 전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좀 아슬아슬한 자리예요. 강한 지휘선 라인에 와 있는 애들도 좀 많고 알트들도 여기를 지켜주냐가 관건인데 깨고 내려가게 되면 요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요, 어떤 걸 기다려야 되냐면, 비중을 많이 줄였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 정리하셔도 되고,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더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보는 거예요, 상황을. 어떤 상황을 보느냐. 이 비트가 횡보를 하면서, 알트들이 지금의 자리에서 반등을 준다. 그럼 지금의 자리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알트들이 지금 30일, 150일, 360일 셋 중 하나에 걸쳐 있습니다. 대부분의 알트들이 그런 애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자, 30일, 30일, 30일. 여기 보세요. 얘는 이탈했죠? 그럼 여기까지 떨어질 거예요. 150일. 이런 식으로 요런 자리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는 완전히 이탈해버렸어요. 150일을. 얘는 어디까지 꼬꾸라질지 모릅니다. 이런 친구는 아예 보지도 말고 우리가 기존에 좀 봤던 애들로 치자면 150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강한 지지 라인에 걸쳐 있는데 비트가 만약 여기서 횡보를 한다. 지금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뭘 사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뭐 그 다음날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눕는데 그때 쟤네가 저기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다음 또 흐름을 타서 그 자리에 있는 녀석들만 골라가지고 올라가면 또 분할로 팔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분할로 팔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좀 참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비중 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많이 줄이셨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비중을 줄이라고 여기서부터 얘기를 드렸고 더 전에는 사실상 여기서부터도 올라가도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지 마라. 원화도 종목이다. 원화도 좀 들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코인 몇 개를 추천했지만 거기가 순환이 잘 되다가도 막히는 구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털고 나오는 거예요. 들고 계속 존버하다가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앞전에 저희가 먹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자, 또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아, 사실 이 IQ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저도 샀어요. IQ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 IQ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이거 왜 추천드렸습니까? 이거를 뭐 굳이 뭐 사라 이런 것보다는 요 150일선에 오면 한 번은 해볼 만하다고 했죠. 이유가 뭡니까? 얘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진행이 조금 빨라요. 어떤 진행이 빠른가? 이평선의 정배열을 만드는 모습의 진행이 빠르다. 그럼 어디 걸 보고 참고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IQ는 요 앞에 거, 요 앞전에 이 부분을 보고 이 크로스가 되는 곳을 보고 얘를 보면서 좀 참고하라고 했죠. 이평선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지금 이 모습이 이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한번 슈팅 줄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2배짜리 슈팅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바로 조정 주겠죠. 근데도 정배열이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151쪽 부근에서 지지 하다가 엄청난 슈팅. 대신 이 기간이 2로부터 또 한 3, 4개월, 5개월 이렇게 걸렸고 그 이후에 대상승장이 나왔던 겁니다. 사실 지금부터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슈팅했다가 꼬꾸라졌다 슈팅했다 꼬꾸라졌다 하는데 차트의 배열의 모습은 밑에서부터 위로 쭉 장기 이평선부터 단기 이평선까지 장기가 밑에 깔리고 단기가 위로 올라가는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깔려버리는 정배열의 모습이 나올 것이다. 얘는 그런 모습을 좀 빨리 만들고 있다. 그래서 IQ 제가 며칠 전에 요 150선 자리를 주면 한 번은 시도해볼 만하다고 했죠. 그럼 얘는 지금 비트 자리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부분 익절이라도 꼭 하라고. IQ 뭐 지금도 벌써 12%인데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 드렸죠. 이런 앞전 앞꼬리 부분 이런 꼬리 부분에서 부분 익절 하라고. 여기서 부분 익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머지 들고 가면 되잖아요. 마음 편하게. 지금은 뭘 더 투자한다기보단 비트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에서 부분 익절을 하든 부분 익절한 게 있으면 그냥 걔네를 털어버리든 그런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무지성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물론 여기서 사람들마다 보는 지지라인과 기준선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 꼬꾸라져서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갔을 때 얻는 이득보다는 여기서 내려갔을 때 만약에 여기서 튕겨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갔을 때 나오는 손해가 훨씬 크다. 감당할 수가 없다.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은 참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한 번은 참고 가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면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너무 몰빵하거나 그러지 마시라. 항상 비중 줄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좀 비트의 무빙을 좀 봐야 된다. 비트가 어떻게 하는지 이 녀석의 무빙을 좀 관찰하면서 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자리는 비트의 무빙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오늘 여기까지 갑자기 급등하면서 여기까지 싹 말아 올려주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는데 이 근처까지만 좀 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만 더 올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비트도 결국 이렇게 옆으로 흐르게 되면 얘가 올라와요. 얘 내려가고 비트 자체도 정배열이 조금씩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상승의 모습으로 나오는 상승의 추세가 만들어지는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구간에서도 결국엔 이런 조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 없는데 이렇게 흐르면서 꺾이느냐 아니면 바로 갖다 꽂느냐 그 차이거든요.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냥 튕겨서 옆으로 흐르다 쭉 올라가냐 이럴 수도 있고요. 옆으로 흐르다가 쭉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위아래 다 열려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더욱이나 비중을 줄이라고 하는 게, 저도 명확하게 어디로 간다고 말씀을 100%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확률적으로 맞추는 거지, 그죠?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는 여기서 튕겨서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득보다 꼬꾸라졌을 때 나오는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비트가 꼬꾸라져서 내려오면 알트들은 투자수도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밀크로 번 거, 마스크로 번 거, 뭐 엔진으로 번 거, 갈라로 번 거, 예? 아무 코인으로 번 거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비중을 줄여야 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비중을 그리고 이미 줄이셨으니까요. 지금은 추가로 매수한다 이런 자리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애들의 비트의 무빙을 좀 지켜보시면서 위치가 괜찮아졌고, 알트들의 지금 자리에서 이 비트가 만약에 횡보만 하더라도 알트가 지금 자리에서 슈팅을 준다면, 이런 슈팅을 주는 자리가 된다면, 가령 자 스트라티스 볼까요? 가령 이 자리에서 알트가 위로 뚝 서준다면, 메탈이 위로 서준다면, 지금 다 보세요. 다 어디 걸쳐 있는지. 전부 다 30일, 360일 내지 150일 이런 자리에 지금 다 걸쳐 있는데, 꼬꾸라져 내리면 그 다음 지지라인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과연 반등이 나오는지를, 그냥 단순 흔들기인지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꼬꾸라질 거는 예측을 했잖아요. 이렇게 꼬꾸라질 거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빠지기 시작하면 그냥 쭉쭉이에요. 이 이평선을 굳이 안 보더라도 앞전에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에서 치고받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뭐 다른 방송이나 뭐 다른 트레이더 분들도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다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건 이제 보는 관점이니까요. 그분들은 이런 선들을 보는 거고, 저는 이평선을 보는 거고, 그건 관점의 차이지만 어쨌든 둘 다 겹친다, 그죠? 그래도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알트들의 자리도 다들 30일, 150일 뭐 이런 이 부분에 있는데, 과연 이걸 깨고 이렇게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럼 이제 한 달 전 조정받았던 가격으로 올 것인가? 이제 그걸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사실 한 달 전 가격까지 이제 흔들면서 내려오게 되면 5월에 FOMC를 앞두고 사실 조정을 좀 시게 주겠다는 건데, 그럼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5월에 끝나면 또 6월에 또 FOMC가 있는데, 그때부터 또 어떤 얘기를 나오려고 하는지, 5월에 한번 깨져서 내려가면 그걸 또 복구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완전히 깰 것 같지는 또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금리가 25bp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25bp, 50bp 이런 얘기 나오면서 비트 자체는 진짜 안 좋거든요, 위치가. 근데 알트들의 요 위치를 과연 지켜주는지, 그거를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비트 자리 좋지 않다. 그건 사실이다. 여기서부터 안 좋다고 얘기 드렸고, 비중 줄이라고 했고, 뭐 자기가 비중을 안 줄이고 좀 버틸 수 있다 하시면 이렇게 들고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비중을 많이 줄였다고 했습니다. 더욱이나 애초에 많은 비중을 들고 투자하지 않았지만 요 부분에서는 왜 비트만 올랐고 알트들은 따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뭔가 다른 애가 눈치 주기 전까지 너무 비중을 추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도 않았지만 그 비중에서도 이런 안 좋은 모습이 나오니까 줄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나 여기 부분에서 벌었던 이득에 비해서 손실은 적어지니까 결국엔 이득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세 번 벌다가 한 번 크게 잃으면 코인은 그 한 번 크게 잃을 때 너무 많이 잃어요. 그래서 세 번 벌어서 한 번 잃을 때 깔끔하게 조금만 손해 봤을 때 확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도 굉장히 중요하다.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르면은 50%, 30%를 항상 분할 일절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내려왔을 때 크게 벌진 못해도 큰 손실은 또 없고 내려왔을 때 이미 위에서 한번 익절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오면 솔직히 저랑 이제 제가 좋다고 했던 애들 위주로 좀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나오면 지금 나와도 이득일 수밖에 없어요.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 말을 너무 다 믿어서 너무 이제 하시지 마시고 제 기준은 이런 거니까 저의 신념과 기준이 이런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본인과의 판단과 기준 본인의 기준과 맞춰서 뭐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비트 자리 좋지 않다. 그럼 여기서 비트가 만약에 횡보를 해준다면 이 이후에 오늘 이후에 비트가 횡보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알트가 지금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를 하면 30일 내지 150일 내지 360일평선 근처의 자리에서 지금 지지할 것처럼 그 위에 딱 걸쳐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애들이 좀 생긴다면 그런 애들을 다시 이렇게 좀 굴려 먹다가 다시 비트가 먼저 좀 꼬꾸라질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또 팔았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완전히 요 조금 돌아설 때까지 나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으셔도 좋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갑니다. 정리를 했다가 이렇게 오히려 돌았을 때 저는 사실상 이 추세가 좀 돌았을 때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어서요. 추세가 돌았다가 그때 단기적으로 매매를 다시 해가지고 조금 들고 가다가 추세가 꺾일 때쯤부터 비중을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꺾여버리면 그냥 안 해요. 네, 저는 그래요. 그냥 안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매도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밖에도 뭐 요즘 뭐 코인 규제한다 뭐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와서 시장이 안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금리 때문에 안 좋다는 분도 계시고 한데 사실상 전체적인 세계 시장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요. 지금 엄청난 수급이 몰려와서 이게 막 대상승이 나올 거다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큰 흐름의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앞에서 보시면 이 저희가 말하는 불장이라는 것도 몇 년, 1년 넘게, 1년이 뭐예요? 거의 2년 동안에 이런 불장이 있었어요. 그죠? 2년 동안에 불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이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죠. 자, 2018년도, 17년도 불장이 있었고 내려와서부터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을 하면서 내려오는데요. 이 기간부터 저희가 대상승이 나오기 전까지 이 기간이 또 한 1, 2년 걸렸어요. 물론 코로나도 터지고 뭐 다른 이제 해킹 사건도 있고 뭐 중국발 악재도 있고 뭐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한 1, 2년 동안은 사고 팔고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죠. 사실 저희는 지금 이런 구간에 와 있다고 좀 봐요. 지금 이 구간 한 19년도 정도 구간에 와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반감기도 사실 1년 좀 넘게 남았고, 그럼 딱 저희가 이 구간에 있으면 한번 이런 식의 기술적 반등의 값에 슈팅을 주고 다시 꼬꾸라질 건데, 요 구간에서 한번 벌어먹고, 그리고 꼬꾸라지면 여기서 다시 좀 참았다가 천천히 많이 내려온 것들 그때는 조금씩 모아놨다가 대상승을 준비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이런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지금 저희 입장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큰 모습으로 봤을 땐 상승이다. 사실 지금은 한 요쯤 돼 보인다. 요쯤. 그럼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상승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도 여기 부분이지만 사실상 저의 이번 상승의 목표 값은 여기에요. 5천만 원. 비트 5천. 8천만 원? 이렇게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5천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5천만 원이면 비트가 몇 퍼센트예요? 20% 30% 이상인데 얘가 2, 30% 오르면 다른 알트들은 두세 배는 거뜬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가 여기이기 때문에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죠.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번 시장은 여기까지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큰 흐름은 상승이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 그런 중간중간의 과정에서 이런 흔들기도 많이 나오고 차트의 모습들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다 견디고 나 그냥 존버할래 이러시면 해도 되지만 상패 당할 확률이 알트들은 높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때로는 손절점도 정확하게 잡아서 손절도 할 줄 아시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 네,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주말이기 때문에요. 방송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혹시나 뭐 중간에 큰 변수가 있다면 킬 수는 있겠지만, 사실 다행히도 주말 전에 비트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거를 알았고, 제가 분명히 제 기준에서는 내일 당장 이 비트가 올라가고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앞전부터 비중을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최소한의,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정리합니다. 저는 한 번은 정리하는데 지금의 자리는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주말을 보낼 수 있어서 좀 다행이고요. 어쨌거나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것들은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제 얘기만 또 듣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주말 편안한 주말 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